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오늘 윤미향 씨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평상시에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윤미향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 즉 이용수 할머니는 실제 피해자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리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정의연과 그리고 또 윤미향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 폭로, 이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겠죠. 평상시에 정의를 외치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 그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또 나아가서 칼기 폭파 사건,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을 했었던 그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식에서 한 얘기가 다시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해찬 대표가 추모식에서 한 말이 지금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색을 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까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곧 뭔가 터져 나올 것 같다. 유시민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는 이해찬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실제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마치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로 인해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거래 은행이 한 개인데 그 은행의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찰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찰도 즉각적으로 반론을 했죠.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그리고 또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찰 의혹에 대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이제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검은 그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2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몇 년째 들여다봤지만 재단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취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일각에서는 지금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건영 씨와 관련된 지금 취재 내용이 무엇이냐? 청와대 출신 친노 인사가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윤건영 씨 측에서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차명 계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당선인은 노무현 재단과 관련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을 맡았을 때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반박과 해명 증거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이 당시 연구원 살림이 어려워서 자기 돈으로 실비 등 비용을 넣어주고 연구원이 돈이 모이면 다시 갚아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을 시절에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쯤에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글쎄요, 윤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차명 계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정의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윤미향 씨와 관련된 문제도 처음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관을 하다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 얘기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윤건영 씨와 관련된 문제도 다음 주쯤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난 뒤에 우리가 그제서야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좀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시기에 저런 식으로 빨리 뭔가를 진화하려고 하는 듯한 저런 식의 모양새를 지금 보여서인데, 이런 모양새가 한두 번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해찬 당대표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당시 출연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 정치 공작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 대응 시간을 주지 않고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말에도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죠. 야, 이거 진짜 뭔가가 좀 있나 보다. 뭔가가 좀 있어가지고 진짜 터질 게 있나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네. 이런 얘기가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전에는 터지지 않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대로 이 사람 지금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뭔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검은 그림자가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이나 팔려다녔다. 윤미향은 죗값을 치러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의 1차 기자회견 후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를 못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죠.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용서를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미향 용서한 적 없다. 안아달라기에 안아줬을 뿐이다 라고 선을 그대로 그었죠. 당시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다른 거는 법에서 다 심판할 거고 내가 조만간 며칠 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 말만 했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미향 씨가 이번 기자회견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한테 기자회견에 오라고 했으면은 와가지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줬으면 되는 것인데 또 기자회견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윤미향 씨가 진심 어리게 지금 사과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려하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해찬 당대표가 구체적으로 지금 검은 그림자라는 것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정의연에 대해서 윤미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공작의 일부로 보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까? 1987년의 칼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당 최고위원이 칼기 폭파를 북한이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한 것이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하다 칼기 폭파 사건까지도 지금 이제 꺼내와가지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윤미향 씨 사건에 대해서도 그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검은 그림자라고 치부를 할 것처럼 하나의 그냥 공작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면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 비리 역사에 묻어둘 게 아니라 과거 바로 알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DJ에 대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그 비자금 문제를 다시 한번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왜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질려버린 것입니다. 뭐에 질린 거겠습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끔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계속해가지고 포장해 나가는 집권 여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질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DJ에 대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윤미향 씨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떳떳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가 이용수 할머니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지금 폭로에 대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입을 지금 꼭 다물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를 너네들 입맛에 맞게끔 정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포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지금 재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DJ 노무현부터 재수사하라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과거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DJ 노무현을 재수사라고 하는 이 국민의 외침에 대해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